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김밥 한 줄이 미국 학교 급식을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미국 학부모들은 급식의 질과 가격에 불만을 터뜨리며 한국 급식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기관들은 한국식 급식 도입 열풍에 빠졌습니다. 김밥 한 줄이 어떻게 급식 혁명을 이끌어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교환교수로 파견된 남편을 따라 미국 뉴저지로 왔습니다. 딸 소은이도 함께 미국으로 왔어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죠. 언어부터 모든 사회 시스템과 생활 문화, 교육 제도가 달라서 애를 먹는 일이 많았어요. 특히 10살 소은이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학교 급식이었습니다. 제가 기대가 컸는지 모르지만 사실 많이 실망했거든요. 소은이는 뉴저지의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말수도 적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무룩한 표정을 자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느냐고 물었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 나 사실 학교에서 점심 잘 안 먹어. 그 말을 듣고 전 깜짝 놀랐어요. 학교 점심이 너무 이상해. 맨날 햄버거 같은 것만 나와. 미국 급식은 교육 선진화이라는 미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급식 제도가 한국과는 달라서 급식 때 나오는 음식의 종류와 질이 예상보다 안 좋았어요. 그때 한국의 급식 시스템과 급식의 질이 얼마나 훌륭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소은이의 점심시간에 맞춰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급식실에 들어서자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실에서 나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나 갓 지은 밥 냄새 대신 튀긴 음식 냄새가 진동했어요. 드디어 소은이 차례가 되었고 급식 트레이에 담긴 음식을 보는 순간 저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냉동 피자 한 조각, 옥수수 통조림, 그리고 초콜릿 푸딩이 전부였어요. 영양 균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일주일 내내 반복된다니 믿기 힘들었죠. 담임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아이들이 많이 남기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잔밥 많아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다 이런 거 먹고 자랐죠. 더 놀라웠던 것은 급식비가 한 달에 $100나 되는 급식의 수준이었죠. 한국에서는 대부분 무상급식이면서 높은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소은이 손을 잡고 학교를 나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양사들이 철저하게 계획한 식단으로 따뜻한 국물에 밥, 다양한 반찬, 제철 과일까지 챙겨주는 급식을 먹었는데 여긴 완전히 딴판이었으니까요. 그것도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현실과 너무 달랐어요. 미국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학교 급식은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은 어떻게 챙길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나 내일부터 급식 안 먹을래. 한국처럼 따뜻한 국도 없고 반찬도 하나뿐이야. 과일도 안 나와. 소은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에서는 매일 다양한 반찬과 따뜻한 국, 계절 과일까지 나오는 급식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말이죠. 소은이의 눈빛에서 향수병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어떻게 이런 급식만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문화의 차이겠지라고 답했지만 저는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소은이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소은이에게 직접 도시락을 싸주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결정이 나중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계란말이, 김치볶음밥, 그리고 딸기까지 알차게 담았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느라 피곤했지만 소은이의 밝은 표정을 상상하며 힘을 냈습니다. 소은이는 도시락을 받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와, 엄마 최고야. 이제 점심시간이 기다려져. 소은이의 미소를 보니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소은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었어요. 미국 아이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 도시락을 꺼내드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리면 어쩌나, 냄새가 난다고 불평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소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반짝이는 눈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내 도시락 보고 친구들이 너무 놀랐어. 한 입씩 먹어보고 싶대서 나눠줬는데 레스토랑 음식 같다고 난리 났어. 소은이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죠. 싫어하는 친구들도 이었는데 대부분 신기하고 맛도 좋다는 반응이었다는 소은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다행이다 싶었죠. 싫어하는 애들이 있지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됐어요. 소은이는 흥분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선생님도 맛있어 보인다며 관심을 보이셨대요.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자기 도시락 주변으로 몰려들어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제이든이라는 남자아이는 불고기를 먹어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에서 불꽃이 튀는 이모티콘을 그렸대요. 다음 날도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이번엔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당근, 시금치, 달걀, 햄을 넣어 알록달록하게 말았죠. 그리고 소은이가 좋아하는 단무지도 따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김밥이지만 미국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음식이었어요. 소은이는 그날도 친구들의 반응을 신나게 전해주었습니다. 제이든이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 설명해주니까 다들 신기해했어. 리사는 내일도 가져오라고 했어. 이렇게 매일 도시락을 싸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분주했지만 보람찼어요. 가끔은 전날 밤에 미리 반찬을 준비해두기도 했고 주말에는 냉동실에 보관할 수 있는 반찬을 대량으로 만들어두기도 했죠. 매일 다른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전날 준비해둔 반찬을 정갈하게 담고 때로는 간단한 국물 요리도 보온병에 담아 보냈습니다. 소은이가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니 힘들어도 보람을 느꼈죠. 잡채, 주먹밥, 떡갈비, 심지어 보온병에 된장국까지 싸주었습니다. 소은이의 도시락은 점점 클래스 전체의 화제가 되었어요. 급식 시간이 아닌 소은 도시락 타임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어느 날은 소은이가 친구 타일러의 말을 전해주었어요. 우리 엄마도 너처럼 도시락 싸주면 좋겠대. 이어서 리사의 말도 전해주었죠. 리사네 엄마는 김밥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대.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우리 문화를 알릴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사진을 찍어 레시피와 함께 소은이 학급 학부모 채팅방에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은이의 도시락에 관심을 보이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내용이었죠. 몇몇 아이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께 나도 한국 도시락 먹고 싶어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혹시 한국 도시락 체험 이벤트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문화가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미국 땅에서 한국 음식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선생님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한국 도시락 체험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 레시피부터 정리했어요. 가장 인기 있었던 김밥과 불고기, 그리고 만들기 쉬운 계란말이를 메뉴로 선정했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은이 엄마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 도시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준비해간 재료들을 꺼내자 더 큰 함성이 들렸습니다. 알록달록한 채소들과 얇게 썬 불고기, 김 등이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먼저 김밥 만드는 법을 시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말아요. 채소, 고기, 계란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한 번에 들어가죠. 아이들은 신기한 듯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며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제이든이 물었어요. 이게 그냥 초밥이랑 뭐가 달라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초밥은 주로 생선을 얹지만 김밥은 다양한 채소와 고기를 넣어요. 그리고 초밥은 식초로 간을 한 밥을 사용하지만 김밥은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해요. 제이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자신의 김밥을 말았습니다. 완성된 도시락을 함께 먹는 시간은 더욱 즐거웠어요. 아이들은 서로의 도시락을 비교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선생님도 함께 드시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게 진짜 밥이구나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가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 후로 소은이의 도시락은 더욱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매일 다른 메뉴를 준비했어요. 어느 날은 김밥, 어느 날은 잡채, 심지어 된장국까지 보온병으로 등장했죠. 아이들은 날마다 오늘은 뭐야? 라고 물으며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은이는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설명해주는 작은 문화대사가 되었어요. 타일러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는 한국 도시락만 달라고 해요. 혹시 레시피 좀 더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한국 도시락 레시피 모음을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학급 내에서 자연스럽게 도시락 교환데이가 생겨났어요. 아이들이 서로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날이었죠. 그러나 가장 인기 있는 건 여전히 한국 도시락이었습니다. 급식보다 더 기다려지는 소은 도시락 타임이 학급의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담임 선생님은 한국 음식의 교육적 가치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김밥을 통해 자연스럽게 채소를 접하게 되네요. 평소에는 채소를 잘 안 먹는 아이들도 김밥 속 당근이나 시금치를 맛있게 먹어요. 한국 음식이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학교 내 다른 반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반에서도 한국 도시락 체험 이벤트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죠. 점점 작은 물결이 큰 파도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딸을 위해 시작한 도시락이 학교 문화를 바꾸고 있었어요.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소은이가 어느 날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몇몇 애들 부모님이 불만을 제기했대. 우리 도시락 때문이래. 소은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물어보니 일부 학부모가 외국 음식을 함부로 먹게 놔두면 어떻게 하느냐며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긍정적이지만 몇몇 분들이 우려를 표하셨어요. 또 급식실 책임자도 도시락 때문에 급식 버리는 아이가 많아졌다며 불만을 표시했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반대의 목소리는 학부모 대표 클로이에게서 나왔어요. 그녀는 미국 학교에서 미국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급식실 책임자인 브렌다도 급식 참여율이 떨어지면 예산에 문제가 생긴다며 우려를 표했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소은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소은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건 좋은 일이야. 엄마가 해결할게. 그날로 교장 선생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정신에 맞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죠. 놀랍게도 다음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급식제도 회의를 소집하니 학부모 대표로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긴장되었지만 소은이와 다른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회의 전날 밤 한국 급식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김밥과 불고기를 소량 만들어 시식용으로 가져가기로 했죠. 회의 당일 학교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갈 텐데 내 의견이 받아들여질까 걱정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학부모들과 급식 관계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급식 영양사 브렌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녀와 눈이 마주쳤지만 곧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소개로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소은이 엄마 정민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의 급식 시스템과 도시락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해간 자료를 보여주며 한국 급식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계획하고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요. 매일 다른 메뉴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 합니다.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되고요. 준비해간 사진들을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서 찍은 학교 급식 사진입니다. 밥과 국, 3-4가지 반찬, 과일까지 제공됩니다. 아이들의 영양 균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죠. 사진을 본 학부모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한 학부모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린 맛없는 음식에 돈 내고 있네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문화가 미국 급식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 같았어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준비해간 김밥과 불고기를 나눠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맛보던 학부모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드시더군요. 특히 브렌다가 김밥을 맛본 후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영양소도 골고루 들어있군요. 당분간 내가 잠시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브렌다는 김밥을 자세히 관찰하며 물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죠? 저는 재료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밥, 김, 당근, 시금치, 계란, 햄, 단무지가 기본이고요.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넣을 수 있어요. 브렌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이 다 들어있네요. 영양적으로 완벽한 구성이에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렌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요청했어요. 오늘 정민아 씨의 발표와 음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김밥은 완벽한 영양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 골고루 들어있죠. 우리 학교 급식에도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렌다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지로 돌아선 것이니까요. 클로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브렌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도시락 열풍이 우리 급식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직접 맛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건강한 음식을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뜻이죠. 교장 선생님도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은 정말 연구 대상이네요. 우리 학교에서 코리안 런치데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찬성했고 심지어 처음에 반대했던 클로이까지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제게 다가와 딸 소피아가 매일 소은이 도시락 이야기를 한대요. 제가 너무 다쳐 있었나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브렌다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밥 레시피 좀 알려줄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브렌다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김밥을 만들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브렌다는 학교 급식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았습니다. 예산 문제로 항상 제한이 많아요. 그래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싶은데 쉽지 않죠. 김밥을 함께 말면서 브렌다에게 한국 급식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영양사들이 주도적으로 식단을 짜고 조리사들과 협력해요. 정부 지원도 잘 되어 있고요. 브렌다는 감탄하며 듣더니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서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느꼈어요. 브렌다가 직접 만든 김밥을 맛보며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걸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채소도 자연스럽게 먹게 되고요. 브렌다의 말에 저도 희망을 느꼈어요. 한국 음식이 미국 아이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브렌다와 저는 자주 연락하며 한국식 급식 도입 방안을 논의했어요. 브렌다는 학교에 돌아가 동료들에게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참고해야 한다며 공개 제안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점차 지지하는 목소리가 늘어났다고 해요. 작은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승인 아래
2주 후 학교 최초의 코리안 런치 데이가 열렸습니다. 메뉴는 김밥, 불고기, 된장국이었죠. 브렌다와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재료를 구하고 조리 방법을 계획하고 급식실 직원들에게 요리법을 가르쳤습니다. 학부모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코리안 런치데이가 시작되었어요. 학교 급식실은 그날 특별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이 배경으로 흘렀고 벽에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포스터가 붙었어요. 아이들이 줄을 서서 김밥과 불고기, 된장국을 받는 모습이 마치 한국의 급식실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김밥을 보고 와 하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아이들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한 입 베어 물곤 환하게 웃었어요. 불고기는 더 인기가 좋았죠. 이게 뭐예요? 너무 맛있어요. 라는 말이 급식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에는 음식의 절반 이상을 버리곤 했는데 그날은 잔반이 평소의 10% 이하였다고 합니다. 브렌다가 기쁜 표정으로 알려주었어요. 아이들이 거의 다 먹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한국 음식의 인기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현지 신문사에까지 알려졌습니다. 한국 도시락, 미국 급식을 재정의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죠. 기자가 학교를 방문해 취재를 했고 저희 가족과 브렌다, 학교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와 그동안의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다른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코리안 런치데이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방법을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학교 성공 사례가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의 식습관이었어요. 채소를 잘 먹지 않던 아이들이 김밥에 든 시금치와 당근을 맛있게 먹었어요. 평소에 버리던 음식을 남김없이 먹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태도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급식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두 번째 코리안 런치데이에는 더 많은 학부모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어요. 메뉴도 다양해졌습니다. 잡채와 떡볶이, 만두국이 새롭게 등장했죠. 아이들은 새로운 음식을 기대하며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대성공이었어요. 브렌다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학교 급식실에 작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미국 아이들의 마음과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죠. 소은이는 그날 집에 와서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반 애들이 다 불고기 더 달라고 했대. 우리 음식이 최고인가 봐. 코리안 런치데이의 성공이 이어지자 학교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모든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를 소집해 급식 시스템 개편 회의를 열었어요. 브렌다는 제안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글로벌 급식 데이로 지정하면 어떨까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거죠.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첫 번째 고정 메뉴는 당연히 코리안 런치로 결정되었어요. 아이들의 인기가 가장 높았고 영양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다른 문화권 음식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한국 음식이 그 시작점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문화의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브렌다는 저에게 의미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정민아 씨, 학교 급식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겠어요? 깜짝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죠. 우리는 함께 한국식 급식 시스템을 미국 학교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경험과 브렌다의 전문성이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시도한 변화는 매일 다른 메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미국 급식은 일주일 단위로 같은 메뉴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한 채소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김밥이나 비빔밥처럼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메뉴를 많이 도입했어요.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하는 전략이었죠. 놀라운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급식이 도입된 이후 아이들의 채소 섭취량이 2배 증가했고 잔반은 60%나 감소했어요. 급식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학교 관계자들도 이 변화에 만족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정민아 씨 덕분에 우리 학교 급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공 사례는 지역 교육청에도 알려졌습니다. 뉴욕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급식 시스템을 살펴봤어요. 그들은 시범 사업 검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도 이 모델을 적용해 볼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작은 도시락 하나가 교육 시스템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학교 급식에 무관심하거나 불만만 토로하던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영양에 더 관심을 두게 된 거죠. 학부모 모임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 항상 정원이 초과될 정도였어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주력한 부분은 영양과 맛의 균형이었어요.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도 맛이 없으면 아이들이 먹지 않거든요. 한국 음식의 건강한 맛을 살리면서 미국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약간의 조정을 했습니다. 가령 매운맛은 조금 줄이고 다양한 식감의 조화를 강조했어요. 비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식 급식은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잔반이 줄어들면서 낭비되는 비용이 크게 줄었어요. 또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고 효율적인 조리 방법을 도입하면서 예산 내에서 더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은이는 이제 급식 시간이 기다려져라고 말합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급식 시간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즐기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소은이는 이제 학교에서 코리안 런치 전도사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한 학기가 지난 후 학교는 급식 개혁 성과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여러 통계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학생들의 전반적인 건강 지표가 향상되었고 집중력도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국식 급식 모델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평가했어요. 소은이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급식이 기다려져. 다들 뭐가 나올지 궁금해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에 미국 급식을 보고 충격받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브렌다와 함께 지역 영양사 협회에서 강연도 했어요. 한국 급식 시스템의 장점과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여러 학교 영양사들 앞에서 발표했죠. 처음에는 떨렸지만 우리의 경험이 다른 학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강연 후에는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다들 진지하게 한국 급식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한국 급식의 의미를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음식 변화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와 건강한 식습관 형성, 그리고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된 것이죠. 한 학부모는 아이가 집에서도 채소를 더 먹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급식이 변하면서 아이들의 식습관뿐만 아니라 생각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높아졌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더 열린 태도를 보이게 되었죠. 선생님들은 급식 변화 이후 아이들의 태도가 더 포용적으로 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초 저의 목표는 단순히 소은이가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도시락 하나가 미국 학교의 문화를 바꾸고 나아가 교육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문화는 서로 배우고 나눌 때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른 지역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다문화 급식 모델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브렌다와 함께 방문해 강연했는데 그곳의 영양사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영양사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급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교육의 일부라는 것을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적응하기 바빴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나누고 서로 배우는 과정에서 진정한 적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소은이도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하는 소은이를 보면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좋은 문화를 알리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요. 급식 혁명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소은이가 어제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처음에 미국 급식 싫다고 징징댔던 게 결국 좋은 일이 됐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소은아. 때로는 작은 불만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법이야. 한국 엄마의 작은 도시락이 미국 학교를 바꾼 이야기. 우리의 도시락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